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진행됐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법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와 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대변인.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했는데 사퇴서를 직접 쓰셨습니까? 네, 어제 저희 이제 공수처법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긴급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많이 분노하셨고 또 정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반 투표를 떠나서 회의 시간, 안건의 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대체 국회에서 왜 이런 악법들을 통과하는데 들러리가 돼줘야 되는가, 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라는 많은 논란 끝에 저희는 이 폭주하는 국회를 멈추기 위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를 했고, 어제 의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퇴서를 써서 원내대표께 일단 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분노와 반발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뭐 쉽지 않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100명이 넘는 야당이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치원 3법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상정시켜놓고 어제 일방적으로 공수처법만 통과하시고 국회를 문 닫아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이틀짜리 국회라고 하지만 어제는 회기 결정도 하지 않고 본인들은 그냥 어제 하루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나서 31일은 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 없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습니다.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국회에서. 그다음에 또 어제 보셨겠지만 일부 1+4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SNS를 통해서나 그런 의사를 밝히셨다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또 그거를 하소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표 결과를 보시면 그런 분들도 다 공수처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뭔가요? 그분들의 지역구를 지켜주겠다. 호남의 지역구를 줄이지 않겠다. 인구수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미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선거법과 서로 나눠먹게 한 미략입니다. 정치적 야합이고 저는 분명히 국민의 심판, 정치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민주당의 계획대로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개인사에서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헤어지자, 부부간에도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원직을 내어놓겠다, 의원직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사례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원직을 내어놓는 결기를 그렇게 자주 목도하는 것보다 의원직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바랬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이래로 사실상 본인들을 배제시켰다고 하지만 스스로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논의를 하자고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이었고 사실 패스트트랙 절차 전부를 부정하면서 날치기라는 말로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흔한 다수결의 원칙에서 배제되는 소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선진화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진화법 규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에 상정된 법안들입니다. 가중된 정족수,
다시 말해 소수의 의견까지 경청한 절차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은 제1당 여당이었습니다. 4+1 연대체에서 왜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한국당만 혹여 거대 양당이 짬짬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 안에서도 끝끝내 자유한국당을 향한 대화의 호소는 늦추지 않았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사실상 민생 법안들을 막아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나머지 법안들에 관련해서 유치원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필리버스터만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포항지진법도 마찬가지로 통과되긴 했지만 충분히 본회의에서 올해 안에 손쉽게 다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었던 법안들 여전히 조금 전 뉴스에서 본 것처럼 남겨진 상태입니다. 국민께 송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여전히 불법 날치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니, 민주당에서는 불법 날치기가 아니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사실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서로 사이가 좋은가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저는 정말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 3법 얘기하시는데요. 필리버스터 저희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기 결정 이틀 하시고 저희가 기껏 해봐야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었고요. 어제로 하루로 회기를 쪼개기 회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하셨으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핑계 같은 핑계를 대셔야죠. 저는 이제 국민들 그런 걸로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민생 법안 그렇게 외치면서 제일 먼저 선거법, 공수처법을 앞세웠던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이 추위에 얼마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지 정말 체감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권력에 취해서 저희 지금 야당 덕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 받으셔서 잘 나가시는 거 저는 방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무너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수처 지금은 굉장히 달콤해 보이실 겁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고 사법기관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정치 권력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런 어떤 퍼퓰리즘이나 권력욕에 맞추어서 도입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저는 제발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 협의체 정말 저는 선거법 아마 조만간 바뀔 겁니다. 이번 한 번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번 한 번만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엉터리 선거법 모든 민생에 앞서서 처리했다는 것 저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네, 반론하시죠. 네,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지난한 논의들은 수십 년째입니다. 제가 법률가이긴 했지만 제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학부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논의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논의로 이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신으로서 여당이었던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스스로 일부 구성원들도 논의를 시작했지만 좌초했던 것은 스스로 여당을 향한 칼날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에 부딪혀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당시에도 관련된 법안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정권 연장이라든지 독재라든지 하는 단어들을 그런 상징들을 붙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동의할 수 없고 그간의 논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당리 당략을 떠났습니다. 선거제도에서 불리한 어떤 상황을 넘어선 명분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넘어서는 당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야당 덕 있다는 얘기 정말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당당한 보수가 되어서 우리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고 국민의 표를 호소하고 싶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야당 역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상황들을 더듬어 보시고 또 혹여 야당의 눈에서 부족한 여당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 세력으로서 점검을 해주신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외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합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네. 당리 당략보다 네. 명분이라는 것, 개혁의 시도, 일보 진전이 더 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비례한국당을 명분 안에서 만들어도 민주당은 우리는 비례민주당을 분과 함께 만들지 하겠습니다.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꼭 이것은 기록해 주십시오. 수차례 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당의 입장이 그렇게 결정이 네, 된 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저희는 선관위에 이야기했습니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방식으로 국민의 선택을 오도하는 방식의 어떤 창당에 대해서는 기존 정당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정당이기 때문에 등록 당시에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선관위에 공식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비례 한국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네, 착수를 한 저희는 거죠?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했고요. 이 선거법을 막는 방법이, 이 선거법이 초래할 정말 악마 같은 결과를 막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것, 양보하는 것, 한쪽에다 비례를 몰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표 계산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핑계를 대고 비례민주당을 마지막으로 꺼내 드실지는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례 정당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좀 결정이 됐습니까? 예, 현역 그거는 의원들이 뭐 옮겨가는 방안들도 논의가 됐었던 일단은 것으로 당에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현재로서는 당의 입장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게 뭐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비례정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위헌의 지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이 겁나셔서 이렇게 선거법을 제가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친박연대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사실상 정서적 공감대는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모 당에 의해서 어떤 전략적인 조정적 입장에서 교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와 달리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TF까지 만들어서 절차를 밟고 향후의 의사결정까지도 소통하게 되는 정당, 독립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이 다른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정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상 기호 그리고 별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독립된 정당을 만들어내는 우리 정당 제도를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꼼수입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사실상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정족수를 통해서 꾸려온 절차이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공수처를 만들어서 헌법에 있는 네, 제가 검찰을 말씀 먼저 통제하겠다고 드리고, 하는 예, 민주당이 네, 이재정 어떻게 대변인. 위헌이라는 짧게 얘기 정리하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가 국민의 의사에 합당한 비례성의 기반을 둬서 평가받고 그것이 국회 구성을 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오랜 염원이 바탕이 된 것이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지난한 논의가 결정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는 감회가 새로운데요. 바로 이 개혁 열차에 우리 자유한국당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정 대변인에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현재까지의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꽤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민주당도 역시 뭐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당 내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고 의석수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당리 당략이었다면은 사실 지금 뭐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일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이 각 동일하지 않다는 역사적 그 증거가 바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런 유불리 상황을 고민하는 의원들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당 내에서조차도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농담처럼 나오긴 하지만 그걸 진지한 논의로 이어가는 그런 구성원들은 없습니다. 큰 가치에서의 진일보, 그 제도를 만들어낸 주체로서 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꼼수로서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극대화시키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비례민주당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답변해 주시고요. 반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대로라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술적으로 뭐 상당히 많은 비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또 동시에 역풍이 우려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쪽으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더 의석수를 얻는다는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변형된 지금 이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저는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많이 당선이 되면 그 정당에 투표한 만큼의 비례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비례성에 표의 비례성에 대한 것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뭐 이것이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래서 한국당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표로 보내주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표의 대가를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위헌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통해서 헌법기관인 검찰과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감시자가 없는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한테 위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문희상 의장님의 SNS를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왜 본회의가 6시에 열렸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6시에 났는데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어제 5시 40분으로 시효가 소멸됐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한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무조건 6시라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은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해가면서 표결까지 가져가시면서 본인들에게 좀 불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 표결 시효를 아예 강제로 종료시키고 회의 시간을 잡는 이런 의장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적인 모멸을 받으셨다고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님 30년 정치 인생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장 말기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저희는 또 낼 겁니다. 계속 민주당이 한번 피해 가보십시오. 꼼수는 누가 부리는지 모르겠고요. 그 꼼수에 저는 우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공수처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짧게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네.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답변하시고 혹시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거기에 섞어서 네,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검찰과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중수부처럼 권력에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의 중수부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른 검찰 조직입니다. 그 검찰 조직과 나름 내부의 권한의 한계, 임기의 한계 등을 둔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추천된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야당의 절대적 비토권을 가진 사실상 야당과 합의해서 추천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공수처는 모든 제도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의 계물만으로 남용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도는 절대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절대선일 수가 없으니까요. 나름의 견제의 기구 몇 개의 계물을 둔다라면은 그것이 어쩌면 차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공수처를 계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처럼 제도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집중된 권한 자체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권한을 잘라놓는다면 그런 통제 장치들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래에 논의되고 있던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 이전 국회에서 제안을 하셨던 법률에는 전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한계 없는 기소권을 주장하던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역시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해서 권력형 비리가 덮여지는 어떤 우리가 모순된 상황들을 방지해내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공수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또 기대도 있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뭐 이재정 의원님께서 야당의 절대적 비토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국회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한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에게 지금 선거법으로 다 주실 거 주셔서 자기 편 만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공수처 반대하겠다는 분도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에 뭐를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토권이 있다는 거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괴물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선으로 괴물을 또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괴물을 양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검사들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수처 만들었습니다. 검사들 범죄하는 거, 숨기는 거 막으려고 공수처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나요? 공수처가 지금 우리 국가 정부 조직하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대통령 직속인가요? 말씀 못 하시죠? 참 애매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의 이 위험한 절대 반지 분명히 정권에게 칼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야당 여당 만들었을 때 합의를 못 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진 의원들께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내 특별감찰반 빨리 임명하십시오. 공수처 설치되는데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지금 청와대 얼마나 많은 적폐, 그 민주당이 좋아하는 청와대 적폐, 그다음에 정권형 비리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6개월이라도 빨리 그걸 조사하셔야죠. 그 사이에 증거 인멸하고 도주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그거부터 임명하십시오. 예,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 아까 기회를 잃었기 말씀하십시오. 때문에 조금 아까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왜 그토록 막고자 했을까요? 사실 검찰을 통제할 기관은 없었습니다. 경찰 역시 지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패스트트랙 절차 안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지만 경찰 역시 검찰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꾸 조직 위에 조직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서로 간 견제할 수 있는 총체적인 패키지 법안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즈음에 우리가 개혁의 수장이 되는 법무수장 어제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홍남기 우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따져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던 선진화법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산안 자동 상정해서 한 해 국가 살림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 안에 놓이게 하지 말자는 결단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조차 협조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입니다. 고육지책으로 통과되고 국민이 그에 대해서 날치기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대해서 다들 지탄의 목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것도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분명 어제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를 열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오후에는 마무리되고 그리고 본회의를 열고 혹여 본회의 종료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한 겁니다.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흡사 자유한국당의 어떤 행위를 막아나서기 위해서 모든 정치 세력이 나머지 정치 세력이 뭐를 쥐어짠 듯 표현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광경에서도 6시 본회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낯뜨거운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심지어 우리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정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지금 청문 후보자 역시도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게 된 줄 아십니까? 화장실 가야 한다고 정회를 요청하고 화장실 들렀다 본회의장을 가셨습니다. 이런 방식의 꼼수는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야당이 일정 부분은 정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이성적인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다음 주제로 준비를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연아 대변인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어제 여러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검찰을 보는 인식이 절대로 균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법, 또 청와대가 두려워하고 있는 정권 말기에 본인들을 향한 검찰의 어떤 그런 칼을 의식해서 뭔가 지금 검찰을 손보기로 하려고 하는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제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청와대 편, 민주당 편을 의식한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그거 외에도 정치인이라서 저는 뭐 청문회 그냥 무난히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원래 지금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명한 것은 또 야당 당대표까지 하신 분을 지명하신 것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의외에 좀 그런 지적 요소가 드러났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정치 후원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1억을 출판한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결국 출판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받으신 이후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기부 영수증 정확하게 제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확인하셨네요. 네, 그리고 설사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원래 출판 목적으로 기입을 하고 정치 후원금을 사용하셨으면, 정치자금을 사용하셨으면 저는 그거를 어겨서 기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 공소시효 지나고 법적으로 그때 선거법에서 해석을 받았다고 하셔더라도 저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거짓말이 기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그래서 얼마 못하시고 낙마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적법하다고 하시면은요, 표결에 붙이십시오. 뭐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도 다 153명 갖고 다 통과하시는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무난히 막아내시겠죠. 맞다고 하시는데. 근데 왜 표결 자체도 올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청문회 때문에 어제 본회의 늦게 열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재정 의원님, 저도 국회에서 4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핑계 같지 않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회의 시간 연기하셨던 거고, 설사 그렇게 연기하실 거였다면 저희 당에 요청하셔서 합의하셨나요? 저희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올해 마지막 맞짱 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된 기부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다른 데 몰두하시느라고 청문회 상황을 체크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증빙서,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찾지 못했고 청문회 도중에 찾아내서 충분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설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 뭐 선관위 해석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 소명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사실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방식의 몇 번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셨습니다. 어제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암묵적으로 검찰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은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도 공범입니다. 만약 검찰이 패스트트랙 4월에 수사를 제대로 했었더라면은 또다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또 국회 여자 경위가 십자인대 파열까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파열의 부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 폭력적 사태를 검찰이 용인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검찰도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덕담을 나누고 새해를 축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분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잇따르는 임시국회가 있었고 필리버스터 또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런데 국민들은 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민생과 경제 법안들, 유치원 3법들 두 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미뤄졌고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민생 경제 법안들 어떻게 처리하실지 끝으로 계획 20초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대변인. 아니요, 민생 법안은 여당이 얘기하십시오. 지금 여당이 상정 안 하고 처리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회의 합의도 안 하시는데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렇다면 듣고 그것도 싶습니다.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제1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100명이 넘는 야당을 깔아뭉개는 여당 처음 봤습니다. 아까 뭐 확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확신합니다. 하명 수사 있었고 울산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개입했다는 거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권 초기에 권력을 휘두르는 이 정말 나쁜 정권, 내년에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여당의 독주 막아내고 민생입법 저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제발 본회의 저희 좀 상대해서 회의 날짜 잡아주시고 안건도 좀 저희와 상의하신다면 저희 기꺼이 그것에 협조할 것입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민생경제법안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저도 짧게 저 20초 내에 다 말씀하십시오. 줄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를 했던 것이 결국은 너덜한 종이장이 됐습니다. 공소 취소하지 않고 이중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아집 이제 막아내야 합니다. 김기현 하명 수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김기현 측은 비리 수사입니다. 그것을 하명 수사로 둔갑시키는 정치 세력과 검찰의 합작. 이제 제도로서 끊어낼 것입니다. 민생법안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 국민께 송구합니다마는 바로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도 국민의 삶을 돕기 위한 겁니다. 국회가 싸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관계가 국회 안에도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3, 4일 걸쳐서 겨우 법안개 통과시키는 지금의 상황들은 반드시 타결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함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요. 그것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 모두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새해에는 다시 다져 제대로 결과물 내는 20대 국회 마지막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